매크로한 이슈들 하나씩 기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라이즈 이효석 기사 함께하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오프닝 때부터 미국 시장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도 보셨겠지만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소식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좀 이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출발을 했는데 전일 마감했던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린 영향이 컸습니다. 관련 기사 함께 화면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가져왔어요. Fitch downgrades US.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 바로 피치 레이팅스인데 여기서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강등한 건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입니다. 부채 한도를 늘렸죠. 그러니까 앞으로 재정 적자 폭이 커질 거야 걱정돼라고 한 겁니다. 참고로 AA 플러스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 1994년 이후 처음입니다. 거의 30년 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죠. 킥박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각각 등급에 들어가 있냐 찾아봤는데 우선 AAA 플러스가 최고 등급이거든요. 미국은 물론 여기서 퇴출당했지만 남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이 속해 있고요. 그럼 미국이 이번에 들어가게 된 AA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는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리고 뉴질랜드 등과 같은 나라들이 AA 플러스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피치는 왜 미국의 신용을 이렇게 낮췄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앞으로 3년간 미국의 재정이 악화될 거야라고 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부채 한도 대치도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를 하다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해결책을 마련하는 사례가 반복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다 안 한다 했던 반복됐기 때문에 강등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참고로 지난 6월 2일이었을 거예요.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 이 날이 사실 부도 예상일 엑스데이트라고도 하는데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뭘까요?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 안 좋아질 거야 예상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진입할 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용 대출의 조건이 강화되게 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사이클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개인의 소비는 자연스럽게 사이클을 타면서 소비 둔화로 이어지겠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미국 재무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이 그림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사님께서는? 무서워 보이는데요. 무섭죠. 네. 제넷 옐런,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가 마치 피치 레이팅스를 째려보는 듯한 이 교계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외신 기사와 함께 있던 그림이고 제넷 옐런이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너희 이거 자의적인 판단이야. 너네 혼자 결정을 한 거고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어라고 바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달러화는 약세를 엔화는 강세를 그리고 시간의 선물은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사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어제만 해도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늘 시장에 완전 다 반영이 된 듯 하거든요. 이 그림 너무 재밌네요. 이 표정이 딱 이런 표정인 거죠. 옐런 장관이 야 피치 네가 그쵸. 나를 막 이런 이제 표정이거든요. 감히. 아니 나 미국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보면은 미국 정부를 그냥 우리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돈 빌리고 뭐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는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비를 많이 하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지난 12개월 동안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체크해보는 그림을 보면은 어떤 추세선이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쓰겠구나. 뭐 그렇지 뭐. 좀 씀씀이는 늘어났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숫자가 갑자기 코로나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최근 1년 동안에 쓴 돈이 7.8조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 코로나 때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다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점점 낮아져서 이제 추세선으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7조 달러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에서 돈을 정말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을 많이 쓰면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걷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가 거둔 세금이 지난 분기에,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7.7%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쓸 돈은 많은데 버는 돈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빌린다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이야기고,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국채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보면은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를 따져봤더니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린 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채도 종류가 많아요. 뭐 1년 있다 갚을 게도 있고 10년 있다 갚을 게도 있고 심지어 30년 있다 갚을 게도 있어요. 그런 채권들을 평균적으로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딱 계산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자 금액, 그러니까 이자율이. 그런데 빌린 돈도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 때만 해도 지금 미국 정부가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한 5천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1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제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 돈을 어디다 썼네, 먹는데 이렇게 썼고 자녀 교육비 얼마 썼고 이러다가 이자는 얼마네 이렇게 하는데 이자 항목이 이렇게 높은 순위권에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은 이자가 1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자를 내는 돈이. 그러니까 1조 달러면은요, 국방비보다 많고요. 사회보장비보다 많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누가 몰랐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높은 금리로라도 돈을 빌려서 쓸 거야 라고 하니까 피치에서는 잠깐만 이게 가능한가요? 자, 이 두 부분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피치에서도 그렇고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보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첫 번째 보고요. 어빌리티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윌링니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빌리티도 중요하지만 윌링니스가 중요해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미국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니 둘이 맨날 싸우고 마지막까지 안 갚으려고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윌링니스 측면에서 과연 미국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생겼다라는 것을 피치가 지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유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의지 측면에서도 봤을 때 너무 빈약해 보인다라는 측면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 글로벌로 볼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월가의 시장 전문가들도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내다본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뒤에 보이시는 게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였는데요.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도 대규모 국채 매도는 없을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신용등급이 내려갔다라고 해도 기계적인 매도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웰스파고 역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2011년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고요. 2011년은 이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었고 다양한 대외 변수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미국 경기가 튼튼한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용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 이번에 모비우스 캐피털 회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미국의 비중을 축소할 수 있고 미국에서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다라고 짚어줬습니다. 사실 이제 피치 글로벌 기업들을 봤을 때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씩 강등할 거야라는 이야기도 쏙쏙 들려오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글로벌적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자,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피치에서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지만 동시에 나온 것이 미국 재무부가 내가 5월 달에 계산해 보니까 돈을 쓸 돈은 이 돈이고 가계를 써보니까 받을 돈은 이거니까 돈을 내가 어느 정도 빌리면 될 것 같아. 시장한테 내가 이 정도 빌릴게라고 얘기했던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대략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분기당요. 3분기에. 근데 이게 이제 1조 달러로 어제 높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써보니까 안 맞네. 돈 좀 더 빌려줘. 라는 이야기인 거고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와 함께 이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 더 빌려야 되니까 돈 더 빌려야 되는 돈이 실제로 보면은 다음 주만 해도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한꺼번에 빌려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저렇게 많이 빌린다는데 이자도 막 내야 되고 빌려줘도 되나? 그렇죠. 빌려줘도 되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 금리를 이렇게 낮게 해줘도 되나? 금리라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이제 사실 어제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더 빌릴 게 뻔해요.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안할 거고 그쵸. 금리라도 더 줘라고 할 거고 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갔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면 진정될 거냐라는 생각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정되는데 요인을 주는 것은 아까도 설명해 주신 대로 경기가 침체가 된다. 혹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주식보다는 채권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되면서 채권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채권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상황이니까 돈을 안 빌려주고 싶긴 한데 그래도 미국한테 빌려주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돌고 돌아서. 그러니까 그냥 미국한테 빌려주자. 그게 이제 국채의 수요로 이어지게 되고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는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금리가 결정되느냐 이게 이번에 관전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 정부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 미안한데 나 그러면 이제 그만 빌릴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돈 덜 쓸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앞으로도 미국 정부는 돈을 더 많이 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돈을 얼마에 빌려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미국이 계속해서 엄청난 액수를 빌리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건가요? 돈을 많이 빌리는 이유는 과거에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라도 부양책을 쓰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어제도 ADP 민간 고용이라는 고용 지표가 발표됐지만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요. 미국의 경기 상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데 있고 안 좋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데 지금은 고용 시장은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막 돈을 더 써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 경제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기후 문제 그리고 안보의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는 돈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돈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